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 조정 언제 마무리, 국민연금과 외국인 매도, 셀트리온 3월 주도주.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시장 조정 마무리 시점은 언제인가? 두 번째, 국민연금과 외국인 매도와의 연관성은? 세 번째, 레키로나주 1호 유럽 수출국은? 네 번째, 셀트리온 주도주 준비 과정 양호. 미국 시장은 다시 또 하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불안감이 정폭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2.7% 크게 폭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다우 지수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모습이지만 미국 시장의 모습을 봤을 때는 여기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조정 과정 속에서 우리 시장도 코스피는 1.28% 크게 빠지는 모습, 코스닥은 0.49%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방어를 했습니다. 하지만 양 시장 모두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국면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상승, 그리고 중국의 양회에서 과연 중국이 긴축으로 정책을 바꿀 것인가, 이러한 데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다시 또 9,324억의 거래소 매도입니다. 거의 1조에 가까운 매도세를 보이는 외국인, 코스닥도 1,000억이 넘어가는 매도세를 보이는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 오늘 매도한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셀트리온, 삼성 SDI,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주도주 맥락군들을 대부분 매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SK 하이닉스 올랐기 때문에 파는 것이죠. 또 삼성전자요, 지수 측면에서의 불안감 때문에 파는 것이고요. 카카오도 상대적으로 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이러한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고, 매수하는 종목은 역시 포스코, 그 다음에 또 포스코 엠텍 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 또한 금융주들을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매수의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 자금의 성격이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외국인들과 과연 국민연금, 연기금의 매도와의 관계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3월 4일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총 거래소 시장에서는 9조 8,400억 매도입니다. 연기금은 14조입니다. 여러분, 14조 6,700억 매도입니다. 코스닥까지 합치게 되면 15조가 넘는 매도를 작년 12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는 연기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대부분 80% 이상은 국민연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지금 외국인들 두 가지 패턴이잖아요.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들이 되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 패시브 자금들은 다시 또 매도를 좀 하다가 멈추는 상황이 나왔지만 오늘 또 매도였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 패시브 자금의 매도가 많다고 봐야 되죠. 이 선이 아래쪽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액티브 자금들도 최근에 좀 사다가 주춤하는 상황이면서 조금 더 매도하는 모습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가운데서 그나마 국민연금이 자금력이 가장 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공개적으로 계속적으로 팔면서도 더 판다, 그리고 또 올해 운용 방침은 해외 투자 쪽으로 간다, 이런 상황으로 이미 공개적으로 다 발표를 한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작년과 같이 개인 투자자 중심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답이 나오는 것이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저렇게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것을 받아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더 빠지게 놔두고 또 같이 매도에 동참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시장 여건에 대해서 미국 금리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연금이 파니까 한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할 이유는 없다, 이런 측면으로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좀 더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연금과 관련된
국민연금의 매도와 관련된 국민청원 올려놨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전체적인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금리 상승이잖아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1.9조 달러의 부양책이 나오는 것이고, 이건 이제 현금을 쏟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의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것은 바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죠. 국채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채권 수가 많아지게 되면 다시 또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금리는 또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불안감이 상당히 또 접근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 규모 1.9조 달러의 부양채 금액 규모는 미국 GDP의 약 10%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규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시면은 지금 너무 좀 불안해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규모 자체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요, 이 경기 부양책이 성공이 되게 되면은 경기가 살아난다는 측면도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과연 물가가 올라가는 시점,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 이런 시점에서 특히 물가가 올라가는 시점에서의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 전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이제 과거 사례로 좀 만들어 본 표인데요. 상당히 좀 복잡한데 크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일 위의 표는 물가 지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 신흥국 증시, 신흥 아시아 증시가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S&P 500과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는 것인데요. 이 네모를 해놓은 시점인데요. 뭐 이건 너무 과거니까 필요가 없고, 최근에 2016년, 17년 이 시점을 볼 때도 결국은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도 주가는 좀 빠졌어요. 그 전에 좀 빠졌지만 물가 상승하고 같이 또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고, 또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좀 안정을 찾는 국면이 나오니까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S&P 500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은 우리 시장이 좀 요기 좀 있는 이런 상황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가 물가가 막 올라가는 요 시점,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요 시점에서는 주가가 조정을 단기적으로는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안정을 찾으면서 완만하게 올라가고, 또 경기가 본격 상승으로 가면서 물가 안정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주가는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은 앞으로 경기가 더 좋아지면은 큰 문제가 없다는 측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고, 지금 이러한 과정으로 가기 위한 중간에 어떤 필수적으로 겪어야 되는 과도기 과정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좀 더 편하게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1분기에는 물가와 금리가 강한 상승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측면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2분기가 되면은 어느 정도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이 정점을 통과하는 시점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기 측면에서는 강한 회복으로 접근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나올 것이고, 또한 하반기 가게 되면은 물가와 금리가 안정을 좀 보이는 상황이 나오면서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과 확장 국면으로 나가는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딱 여기 과정이잖아요. 요런 과정의 1분기 요 마지막 시점 과정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은 무거운 상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분기 갔어야 이제 전 세계적으로 GDP 성장률이 크게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고, 또한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죠. 2021년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상당히 커진다는 것이죠. 특히 영업이익, 이 파란색 막대기를 보시면은요, 과거에 2018년의 영업이익 부분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이익 측면에서도 2017년에 기록했던 순이익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시점이 나오는 것이 2021년이 되는 올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경기가 막 회복되는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의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구도의 맥락은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고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시점에서의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에 따라서
주도주 맥락군들이 그럼 바뀌느냐? 주도주 맥락의 핵심은 실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 5개 주도주 맥락군들의 실적, 종목별로는 실적이 안 좋아지면 다 탈락이 되겠죠. 이 범위 안에 있는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적이 경기 사이클적으로 좋아지는 이러한 업종군들이 또 반등을 하면서 가세를 하는 국면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년처럼 시장이 우르르 같이 올라가는 구도가 아니고, 또 주도주 맥락군들도 순환을 도는 국면이고, 또 종목이 압축이 됩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 중심으로만 가는 선별화되는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작년처럼 들고 있으면 기다리면 올라간다, 이런 개념은 이제 실적 장세에서는 상당히 좀 힘들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도주 맥락군들은 지금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요, 오늘 삼성전자도 그런 모습이고, 또 하이닉스도 또 좀 빠지는 모습이죠. LG화학도 다시 또 빠지는 모습, 현대차도 지금 조금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카카오도 좀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추세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이죠. 반면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잖아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주도주 맥락 가운데서 기간 조정,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고점을 가장 먼저 형성한 것이 셀트리온 12월 7일이잖아요. 나머지 대부분 1월 11일, 1월 14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이닉스는 그 이후에 돌파를 한 상황이지만 카카오가 미리 시세를 내면서 주도주 역할을 해주었고, 네이버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미리 기간 조정을 충분히 시간적으로도 많이 받은 상태고, 또 가격 측면에서도 충분히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필두로 한 바이오주들의 이제 반등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3월장에서의 주도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정이 언제쯤 마무리될 것인가? 첫 번째, 다음 주 목요일이 만기일이죠. 쿼드러플 만기일입니다. 이를 앞두고 다음 주 목요일 정도까지는 시장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이런 상황에서 좀 나타나면서 어떤 날은 좀 많이 빠지는 날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주 3월 16일과 17일이 미국의 FOMC잖아요. 연준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들에서 어떤 등락 과정, 조정 과정 나오는 상황이고, 그 이후부터 상황들이 호전이 된다면은 결국은 시장은 바닥을 치고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경기가 이제 4월부터 2분기부터 좋아진다고 하면 주가는 항상 미리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시장 전체가 이제 바닥을 좀 형성하면서 올라가는 구도가 나올 것인데, 여기서 셀트리온은 호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선 더 이상 빠져봤자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재료에 의해서 치고 나가면서 전반적인 바이오주들을 끌어당기면서 시장을 오히려 선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해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은 꾸준한 매수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수출이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EMA, 즉 유럽의약청에서의 허가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각 국가별로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벌써 영국과 프랑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이냐 프랑스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가격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격은 얼마로 정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현재 나와 있는 가격을 봤을 때는 1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지고요. 또 그 부분은 결국은 수출이 되면서 밝혀지는 것인데 헐값에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백신이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치료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3월 4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상황을 보시면은 미국이 신규 확진자가 67,938명이 나왔다는 것이죠. 하루에. 그리고 영국이 6,000명대, 프랑스가 26,000명대입니다. 스페인이 6,000명, 이탈리아가 2만 명대잖아요. 독일도 10,000명대가 넘어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들은
신규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물론 정점을 지난 것은 맞습니다만, 그리고 누적 확진자 숫자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하고는 이런 측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치료제의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빠르면은 어느 국가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출이 나오는 시점이 결국 3월 중에서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1분기 실적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1분기 실적은 기존의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램시마, SC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커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분기 실적도 평균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이 바닥권에서 모양을 잘 잡고 있는 과정이죠. 좀 더 인내하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계속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